자, 두 번째 시간 일본의 이모저모. 자, 오늘 살펴볼 지역은 일본의 동경, 일본의 수도 가장 유명하죠. 자, 지난 시간에 도도북행 기억나세요? 도도부현, 일본의 도도부현, 도도북행이라고 해서 행정구역을 나누는 이름 배웠었죠. 자, 도쿄도. 자, 한국으로 치면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도가 되겠죠. 자, 위치는 일본의 중앙에 있어요.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자, 도청의 소재지, 우리로 치면 시청의 소재지죠. 자, 도청은 도쿄의 신주쿠구에 있대요. 자, 인구는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0%로서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면적, 자치제 있고, 자, 주요 지역 살펴볼게요. 이제 긴자, 시부야, 아키하바라, 아사쿠사, 신주쿠 등. 굳이 서울과 비교하자면 서울의 강남, 서울의 홍대, 서울의 용산, 서울의 인사동, 그 정도가 되겠죠. 아이고. 자, 이 도쿄의 특징은 일본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금융의 중심지. 자, 그리고 최첨단의 건축물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리가 공존하는 도시. 자, 긴자의 밤거리, 아키하바라, 요리로 치면 용산 전자상가 같죠? 요즘에는 용산 전자상가도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은데 일본도 비슷해요. 과거에는 굉장히 전자상가로서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주춤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아사쿠사의 센소지. 자, 이 아사쿠사 하면은 우리의 인사동 정도가 돼서 굉장히 전통적인 건물들과 쇼핑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이 도쿄는 세계 4위의 규모로 평가되는 거대 도시. 자, 그 중에서도 신주쿠는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 자, 아키하바라는 앞서 봤듯이 전자제품, IT 관계 제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자, 신주쿠에 있는 도쿄도청 제1본청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 도쿄 하면 우리 서울 N타워가 있죠. 남산 N타워가 있는 것처럼 도쿄타워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거는 도쿄 스카이트리. 자, 이거는 도쿄타워고 도쿄 스카이트리. 자, 그 다음 오다이바. 자, 오다이바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서울의 여의도 한강공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여의도는 자연섬인데 이 오다이바는 인공섬이에요. 자, 그 다음 도쿄의 시장인데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자, 쯔 발음한다 그랬죠? 다치쯔 테토. 자, 이 쯔키치 시장은 일본 전국에서 신선한 어패류가 모이는 세계 최대 어시장이고, 자, 그 다음 앞서 본 도쿄 스카이트리는 높이가 634m나 되는 전파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라주쿠역 앞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상점가. 약간 홍대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여기도. 자, 그 다음 오다이바. 도쿄만 워터프론트 중심에 위치해서 다양한 시설이 모여 인기가 높은 데이트 장소. 근데 이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이 일본의 방송사 후지TV, 후지테레비 방송국이 있어요. 오다이바에. 자, 먹을거리. 자, 오코노미야키 들어보셨나요?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그 한국에 있는 국내 이자카야에 가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야키라고 하면 구운 것, 뭐 전, 부침개 정도의 뜻이 있는데, 자, 먼자야키라고 해서 그 밀가루 반죽에 부침가루에 양배추, 뭐 고기, 채소 여러 가지 등을 넣고 구운 것. 이게 유명하고, 자, 에도마에주시. 자, 원래 그냥 스시 하면 초밥이잖아요. 스시 앞에 다른 말이 붙으면 땐이 붙어서 즈시라고 보통 발음을 해요. 에도마에즈시. 자, 그래서 상자에 눌러 담아 만드는 오시즈시와 대비되는 것으로 손으로 쥔 밥에 어패류를 올린 초밥.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그냥 보통의 스시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든 스시를 다 포함을 해요. 자, 그런데 일본에는요, 이 스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김치가 여러 종류가 있듯이 일본도 스시, 이 오스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에도마의 스시가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요즘의 스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예전에 일본 에도 시대 때 에도에 여러 이제 무사 계급들이 모이면서 이제 식사를 빨리빨리 해야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에도 시대의 패스트푸드인 거예요. 자, 원래 스시는 상자에 눌러 담아서 뭐 발효 시간도 거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음식이었는데 이제 그 무사 계급들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밥을 빨리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쥐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에도 시대 패스트푸드가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스시의 형태가 됐다. 그래서 그냥 스시 하면 되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에도마에즈시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제가 다녀온 도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도쿄에 갔다 온 것은 2014년 8월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때 제가 석사 과정 중이었어요. 석사 과정 졸업을 제가 2014년 8월에 했는데 8월 초에 이제 다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신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2014년 8월에 왜 갔냐? 단순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일본인 친구, 유학 시절에 일본인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일본의 홀례 문화. 자, 일본은요, 결혼식과 피로연을 구분해요. 우리도 구분은 하기는 하는데, 일본은 제가 결혼식을 참석을 해보니까 결혼식은 굉장히 짧게 끝나고 피로연을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심지어는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사전에 받은 초대장에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만 참가가 가능해요. 자, 우리처럼 그냥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참석이 가능한지를 묻는 어떤 연락이 와요. 거기에서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사람만 초대장을 줍니다. 자, 그리고 결혼 후에 여성의 경우 대개 남편의 성을 따르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참석한 일본인 친구도 여자인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성이 바뀌었어요. 남편의 성씨로. 근데 최근에는 직장 여성의 경우 일하는 곳, 일터에서 거래처 등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성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름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본은 이름보다는 성씨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성씨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 성씨를 부르기 때문에 명함에 이 성씨가 바뀌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여성들은 예전의 성을 결혼해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통은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신사에서 올리는 전통 결혼식 장면인데, 자, 제가 참석했던 결혼식은 현대 결혼식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동경으로 갔었는데, 밤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호텔에 가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왜 피곤했냐면, 일본은 서울보다 그 동경은 지하철이 굉장히 복잡해요, 노선이. 근데 또 밤에 갔지, 오랜만에 갔지 하는 데다가 좀 호텔까지 가는데 헤맸었어요. 그래서 콤비니, 편의점에 들어가서 뭐 제가 좋아하던 이제 컵라면, 우동이랑 컵 우동이랑 푸딩이랑 츄하이라고 해서 그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은 칵테일 같은 술이에요. 이거를 사서 먹고 다음날 조식은 여기 호텔 바로 옆에 딸린 뭐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그냥 작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간단히 먹고 이거는 뭐냐면 일본은 이제 결혼식에 가기 전에 보통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가는 게 뭐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를 받기 전에 일본에서 이제 유학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결혼식이랑은 상관없는데 도쿄에서 있어가지고 잠깐 만났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헤어를 받은 사진인데 우리는 보통 결혼식에 갈 때 신부보다 예쁘면 뭐 민폐하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결혼식을 갈 때는 최대한 예쁘고 최대한 잘 차려입고 갖춰입고 가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나의 파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깔끔하게 뭐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여자들은 대부분 노레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로 치면 좀 화려하고 예쁜 원피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입고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좀 임박해서 해서 헤어는 받을 그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메이크업은 예약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헤어만 받고 이제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던 이제 호텔인데요. 우리도 보통 호텔 결혼식 하면 고가잖아요. 근데 일본도 비슷한 그런 이미지예요. 호텔에서 결혼식 한다 하면 좀 고가의 이미지가 있고 좀 저렴한 곳은 교회에서 많이 올리기도 해요. 자, 이게 일본의 축의금 봉투인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예쁘면 예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축의금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보통 3만원, 뭐 5만원, 뭐 10만원, 그 다음 뭐 가족들, 가까운 친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원, 50만원, 뭐 100만원, 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기본 금액이 3만엔이에요. 3만엔. 3만 원이 아니고 3만 엔이니까 우리로 치면 30만 원이 넘죠. 그게 가장 최소 금액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 초대받았을 때는 학생 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뭐 2만 엔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2만 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그 미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참석 여부를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초대받은 느낌이 나요. 이렇게 자기 이제 네임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임카드에는 이렇게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뭐랄까, 일본의 결혼식은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정말 초대받은 기분? 진짜 즐기는 축제구나. 정말 축하하는 자리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왔었어요. 자, 그리고 그 참석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반드시 가야 돼요.
일본은 약속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식장의 자리 배치도예요. 이렇게 그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 그러니까 이름들과 어떤 테이블에 앉는지, 위치까지. 여기가 신랑 신부 자리거든요. 그 위치까지 배석이 되어 있죠. 보통 이 위치 배석은 신랑 신부가 정하는데 앞줄에는 가족, 친지, 뭐 일터에서 굉장히 신세지고 있는 분들이 앉고 그 뒤로 갈수록 뭐 이제 친구들, 동창들 이런 식으로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H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여기 제 이름도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만 유학 시절 친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 넣어줄까 궁금했는데 제가 참석한 그 일본인 친구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그래가지고 여기 간호학교, 간호대학 시절 친구들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혀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결혼식의 프로그램 순서도 쓰여져 있고, 자, 먼저 결혼식은 굉장히 짧게 끝나요. 이 외국인 서양인 신부가 짧게 주례사를 하고 정말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짧게 주례사를 마친 다음에 이 호텔을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마차를 타고 동화 속 공주님처럼 호텔 한 바퀴를 이제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한 바퀴를 돌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로연.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결혼식은 짧게 하고 피로연을 거의 하루 종일 해요. 그래서 1부가 결혼식이었다면 2부, 3부 뭐 이건 피로연인데, 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부까지 피로연을 진행을 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4부, 5부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차로 한 바퀴 돌고 이제 피로 현장에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죠. 입장을 할 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데 진짜 그날의 정말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랑 신부가 자리에 위치를 하면 有意義な毎日を過ごされますよ。そして日本赤十字社医療センターにて初期臨床研修をスタート。研修医同期18人で切磋琢磨した2年間はご新郎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時間です。その後、外科後期研修レシデントとしてさらに3年間日本赤十字社医療センターにて研修を積まれました。そして今年度からは이렇게 신랑 신부를 지금 사회자가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뭐 거의 신랑 신부의 이력, 프로필 거의 일대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毎年のようにご家族とお母様やいとこ様とご一緒にご旅行されたことが思い出です。学生時代、中学校ではソフトテニス部、高校ではバドミントン部に所属。 그래서 뭐 가족,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이랑 뭐 여행 갔던 추억, 그리고 뭐 학교 학창 시절에 어떤 뭐 부활동, 서클 활동 그런 이야기를 뭐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일대기를 들려주는데 정말 결혼식다운 결혼식이라는 느낌이 들었달까? 아무튼 굉장히 받은 저도 굉장히 뜻깊었고, 일본의 결혼식은 진짜 축제, 잔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케이크 커팅하는 거는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친지 단체 사진,
뭐 이렇게 찍잖아요. 친구들 단체 사진. 근데 일본은 아까 그 자리 배치도 그 테이블별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간호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을 찍는 것도 식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피로연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찍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랑 신부가 자리 이동하면서 인사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지금부터 이제 메뉴가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구경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구경을 하고 이제 두 번째 피로연, 그러니까 즉 3부가 시작이 돼요. 환복을 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드레스를 입고 있고 3부 피로연부터 그 다음에 뭐 4, 5부 피로연을 할 때는 뭐 기모노를 이 친구는 입었는데 드레스, 다른 파티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를 입는 경우도 있고 뭐 신랑 신부 이제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모노를 입고 등장을 했어요. 또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자, 마지막 순서로는 지금 이게 시간이 굉장히 꽤 지났어요. 진짜 신랑 신부의 뭐 일대기 여기 뭐 화면도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나와서 뭐 추억이나 그런 것들 낭독도 하고, 또 신랑 신부들도 부모님을 향해서도 편지 낭독도 하고. 자, 마지막 순서로는 이제 꽃다발을 양가 부모님들께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양가 부모님들과 신랑 신부가 단체로 하객에게 인사를 하고 결혼식이 끝이 나요. 결혼식이 끝나면 아까 그 축의금을 굉장히 비싸게 낸다고 그랬잖아요. 최저 금액이 2, 3만 엔이니까 2, 30만 원이니까 친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 초대를 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답례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아온 답례품인데 이 유리잔과 이 약간 고가의 고급의 디저트를 받아왔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잖아요.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공비에 뭐 호텔 숙박비에 이것저것 거기에서 진행하는 뭐 경비도 있고 체류비 그리고 또 축의금도 2만 엔밖에 못 냈지만 학생한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축의금을 내는데 그 축의금 데스크에 친구가 이렇게 오샤다이라고 그 차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비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항공비를 넣어준 거죠. 자, 그리고 그냥 한국에 돌아올 수 없으니까 관광을 좀 했는데 아까 잠깐 살펴봤던 일본의 인사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쿠사로 가서 관광을 좀 했어요. 이때 같이 동행해준 친구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간호대학 친구들이었는데 그날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는데 또 굉장히 또 한국에서 온 그 신부의 친구라고 하니까 또 다들 친절하게 가이드를 자처를 해줘가지고 같이 다녔었어요. 그 8월이다 보니까 여름이라 유카타를 입었는데 일본은 여름이 되면 이 유카타를 입고 불꽃놀이, 하나비라고 하는 불꽃놀이에 가기도 하고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들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학 시절 선물 받았던 유카타가 있어가지고 이제 간 김에 입었죠. 여기 도쿄 스카워트리가 여기 있고 구경을 하고 자 오미쿠지라고 되어 있는데 복권이에요. 자 미쿠지 오는 그냥 미화의 접두사예요. 자 미쿠지 복권. 자, 여기다가 100엔 넣으면 되고 100엔 넣고 뽑아봤는데 대길이 나왔어요. 여기 나이키치라고 되어 있죠. 대길이라고 해서 오미쿠지 중에 가장 좋은 운수. 그 다음에 이제 관광하다 보니까 다른 일본인 이렇게 여성분들도 이렇게 유카타를 차려입고 나와서 같이 사진 하나 이제 찍자고 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 이제 그 연극하는 극장 앞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였어요. 이렇게 분장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이제 어디로 향했냐? 배를 타고 오다이바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한강 여의도 공원 가는 거죠. 배 타고 친구들이랑 오다이바에 갔더니 진짜 여의도 공원처럼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이렇게 거대 크기의 실물은 아니고 뭐 생각보다 작은데 이게 하나의 뭐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유명한 포토존 핫스팟인 것 같길래 저도 같이 이제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그 오다이바에 있는 이 후지TV 건물이고요. 그 앞에 이렇게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시킨 거는 카이센동이라고 해서 모듬 해물 덮밥.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완전 추천이에요. 그리고 역시 일본답게 이런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이죠. 이런 용품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밖에 나왔더니 이제 밤이 됐는데 그 쇼핑센터 건물 앞에 이 건담이 굉장히 거대한 크기로 있더라고요. 건담 35周年 프로젝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밤 되면은 이 쇼를 하는 그 타임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뭐 얘가 조금 움직이기도 해요. 약간 변신하듯이. 그래서 이때가 건담이 생긴 지 35주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컸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지금 제 발밑에서 이렇게 찍었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실물 크기. 자, 그 다음 여기가 오다이바 역이죠. 오다이바 역에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밤이 되니까 아까 그 자유의 여신상이 더 이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본의 혼례 문화와 합쳐서 제가 이제 결혼식 겸 여행으로 도쿄에 다녀왔던 사진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